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를 일단 한번 우리가 알고 갑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를 한번 보시면, 그죠?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에는 다시, 그죠? 확정급여형, 그걸 DB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하게 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IRP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중소기업의 다른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IRP에는 다시, 그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IRP가 있고, 아니면, 그죠? 또 개인형 IRP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떻게 퇴직급여 재원을 사회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고요. 퇴직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죠? 연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다 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퇴직연금이 이제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퇴직연금 적용 사업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퇴직금 제도로 가는 거죠. 퇴직금 제도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무엇으로만, 연금으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뭐로만, 일시금만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죠? 그래서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 제도에서는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참고해 보시고요. 퇴직금 제도가 이제 변천했죠.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의 강화 이렇게 돼서 2022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강화됐죠. 결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이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그냥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적립하고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합니다. 결론적으로면 DB형은 뭐라고요? 그죠? 사용자가 운영한다고요. 운영한다는 얘기는 책임도 가진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근로자는 그래서 퇴직 시에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은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퇴직금 제도와 동일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은 사용자가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권이 강화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다음 줄에 운용 지시하고 운영 결과도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DB형의 경우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용자가 운용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고 그죠? 운영에 대한 지식, 그죠? 그 다음에 책임을 갖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퇴직 시에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DC형이 되겠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한다는 거예요. 그죠? 연간, 그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그죠?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거예요.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근로자가 운영한다고요. 다르네요. 다르네요. 근로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하고, 당연히 뭐라고요? 책임도 진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매년 동일한 부담금을 적립받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많아질 거고 잘못하면 적어질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한 근로자는 그죠? 본인의 확정 개형 퇴직연금 계좌에 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추가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죠. 추가 부담금 납부. 그렇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IRP 먼저 볼게요. IRP에는 특례, 기업형 IRP가 있고 밑에 나오는 개인형 IRP가 있게 되죠. 그래서 IRP 특례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10인 미만. 그죠? 이거는 10인 미만. 그래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 해당 근로자가 IRP를 그죠?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죠? 확정 개헌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IRP는 뭐하고 동일하다?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RP 특례, 다시 해서 기업형 IRP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퇴직연금 규약에 대한 신고 의무라든가 가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어떻게 아주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육 의무 이런 것들이 면제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형 IRP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 통장이라고, 퇴직연금 전용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줄에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직과 퇴직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그냥 퇴직급여 전용 통장인 IRP에 적립하게 되면 은퇴 시점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IRP다. 그죠? IR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죠? 그래서 위에 세 번째 줄에 IRP에서는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뭐라고요?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2017년 7월부터 해서 뭐라고요? 1년 미만 근로자를 비롯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IRP에 대해서 더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 1-9에 보시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비교해놨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죠. 표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급여 수준, 그죠? 요거 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적립금의 운용, 누가 책임지는지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요건, 그 다음에 중도 인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